그러니까 아까 그 차량 보면 가운데 딱 가려놨잖아요. 네. 숨기고 싶었던 게 네.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요. 네. 그 문서 이렇게 하면 파쇄기에 이렇게 해서 예, 파쇄기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적으로 26대의 파쇄기가 네. 청와대에 들어갔다.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저 타이밍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 게이트가 막 불거져 갖고 그냥 온 결정적인 나라가 순간일 때, 그렇죠. 그렇게. 온 나라가 네. 최순실 게이트로 시끌벅적했던 왜 이때 이렇게 파쇄기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가? 그것도 네. 이게 조달청 통해서 이제 네. 구매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 요청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비서실에서요? 예, 청와대 비서실에서. 네. 그러면 저거는 뭔가 증거인멸, 예. 뭔가 관련 서류를 파쇄하기 위해서 그런 예.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하기 전날 뭐 이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6대씩 막 파쇄기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놀렸겠습니까? 어딘가에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수많은 자료들, 증거가 인멸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은요, 문서 파쇄기가 다 있어요, 원래. 아, 물론 있죠. 그렇죠. 예. 평소 때 쓰는 문서 파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저렇게 집중적으로, 특히, 보면 뭐 9월 달에 2대 들어갔다 그 이후로 6대씩 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도 다 보면, 아까 저희 나오잖아요. 모니터 보는 것처럼 태블릿 PC 같은 것이 보도되는 날이었죠. 뭐, 최순실 씨가 구속된 뭐 나흘 뒤랄지.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청와대 내에는 전자문서와 이제 비전자문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문서는 당연히 서버에 저장돼서 다 하죠. 그런데 네. 비전자문서도 사실은 다 기록화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문서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하는 문서는 비전자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문서 파쇄를 통해서 다 파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재임 기간 동안에 생성된 거, 그러니까 자체로 만든 거, 그다음에 접수받은 또 문서가 있어요. 네. 또 이전에 뭐 다른 어떤 루트로서 보관받은 문서 이런 것들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유를 한다든가 손상을 한다든가 뭐 훼손 아니면 외부로 반출한다든가 또 해외로 유출하게 되면 그 행위 하나하나마다 범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체는 정말 문서를 파쇄했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명확히 되는 엄청난 겁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네, 지금 예. 보면 파쇄기가 원래 청와대 안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26대를 더 구입했다. 파쇄할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을 했어요? 네.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파쇄기 구입해서 증거 인멸을 한다는 거는 사실 무근이다.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아까도 나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6대씩 파쇄기가 들어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의도 없었다. 기계가 오래돼서 바꾼 것뿐이다. 라고 해명했는데 서영호 소장님, 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청와대 계셨잖아요. 보통 그 공무원들, 공직사회에 있는 비품들은 일괄 교체, 일괄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의 부담 때문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저 얘기를 설령 100% 믿는다고 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그럼 청와대 측에서 파쇄한 문서가 무엇인지 밝히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밝히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려고 하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응했으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을 텐데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용하는 모든 서버는 예.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정보 담당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의 정보 담당관과 국정원 담당관이 같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군요. 자기 자리에서 유인물로 출력하는 것까지 서버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진행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의심이 가는 안종범 수석을 비롯해서 주요 혐의자의 예. 컴퓨터 서버를 확보한다면 그 로그 기록을 통해서 증거인멸이 출력이 되었는지 네.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기 확인할 때문에 수 있겠군요. 예, 그거 그것에 따져보면.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협조한다면 알겠습니다. 저런 의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장시호 얘기 나올 때마다 수식어가 늘 붙었잖아요. 복덩이라고. 그렇죠. 다들 기억나시죠? 복덩이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얘기냐면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인데 지금 제2의 수사 도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근혜 네. 대표?
정말 바빠 보이는데요. 3월에만 6번 법정을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법정까지 가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고 특검에 나흘에 한 번꼴로 소환이 됐고요. 아, 바쁩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에도 2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직접 그러면요, 이 안종범 수석이 헌재에 출석했을 때 그 목소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개인 사인을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알선해주고 지원해줍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시 대통령께서 이동수라고 하는 분이 문화융성위원인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KT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장한테 이동수 씨 대통령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맞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는 분명히 그래서 좀 알고 있습니다. 상식은 네. 김광선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관련해서 뭐 걸어다니는 증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업무 수첩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주 꼼꼼히 그것도 적은 거. 스모킹 거인데 네. 지금 안종범 수석이 없었더라면, 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없었더라면, 아, 수첩이 없었더라고요. 그럼 이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헤치기가 거의 어려웠을 겁니다. 네, 굉장히 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의 어떤 이 시스템을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또 부탁을 했는지 뭐 모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없었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수첩 자체가 발견되지 않고 압수수색에서 만약에 특검이든 검찰이든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국으로 빠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본인 자체는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초기에는 약간 오락가락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뭐 이게 유법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탄핵이 되면서부터는 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진술, 그 수첩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결정적이었다. 국정농단의 시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 주제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안종범 수석 얘기 나오니까 왜 그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왜 김영재 원장 부인이죠. 박채윤 씨가 왜 그 수석으로 있을 때 선물 준다고 했더니 안종범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연휴 뭐 끝나고도 선물 받을게요. 라고 얘기했던 그 아주 인상적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좀